안녕하세요. 전우이기록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 채널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이런 영상 계속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시절 유격 훈련 얘기입니다. 막타워에서 뛰어내리던 공포, 외줄 도하의 아찔함, 장애물 코스의 혹독함, 이 모든 것보다 더 간절했던 게 딱 하나 있었죠. 물, 수통 하나. 딱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여름 떼약볕 아래 완전 군장을 짊어지고 산을 넘고 구르고 뛰면서 그 수통 하나로 하루를, 이틀을 버텨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 군대의 유격 훈련은 지금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해방 이후 미 육군 레인저 스쿨의 훈련 방식을 들여오면서 출발한 한국군 유격. 지금도 유격 교관들이 쓰는 모자에 RANGER라는 글자가 새겨진 것은 그 뿌리를 말해주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 원조 방식이 한국군의 손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그 안에 흐르던 가장 처절한 고통이 바로 물이었습니다. 강원도의 험준한 산악, 전라남도 화순의 동복유격장, 경기도 포천의 박다유격장, 전라북도 완주의 고산유격장, 대한민국 곳곳의 유격장에서 수십만 명의 병사들이 이 갈증을 버텨냈습니다. 오늘은 그 극한의 갈증을 탑 7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바칩니다. 7위, 수통 하나로 버텨야 했던 이틀. 지금 군인들은 개인용 플라스틱 수통에 정수된 물을 넉넉히 채워서 씁니다. 보급 체계도 잘 갖춰져 있어서 훈련 중에도 물 보충이 이뤄지죠. 하지만 70년대 유격 훈련장에서 지급받는 건 낡은 금속 수통 하나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도 수십 년이 지났지만 군대 창고에는 6.25 전쟁 당시 수통이 버젓이 남아 있었습니다. 2005년에 입대한 병사조차 수통 바닥에 쓰인 연식을 보니 1953년이었다는 증언이 있을 만큼 당시 수통 보급 실태는 처참했습니다. 2015년에는 국회에서 수통이 빵꾸나지 않으면 50년이든 100년이든 쓸 수 있다는 황당한 발언이 나올 정도로 군의 수통 보급 문제는 오래된 고질병이었습니다. 이 낡은 수통 하나, 여기에 담긴 물이 유격 훈련 이틀의 전부였습니다. 얼마나 넣어주느냐고요? 가득 채워서 주면 다행이었습니다. 훈련 시작 전 점검 과정에서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혹은 그냥 교관 마음대로 절반만 채우게 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한여름 화순 동복유격장이든 포천 박다유격장이든 완주 고산유격장이든 강원도 산속 유격장의 여름 햇살 아래서 뛰고 구르고 장애물을 타고 구보를 하다 보면 수통은 금방 바닥이 났습니다. 몸에서 빠져나가는 수분의 속도는 훨씬 빠른데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고통이었습니다. 입이 마르고 목이 잠기고 두통이 오고 발걸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뛰어야 했습니다. 6위, 수통 열지 마라 교관의 금지령. 70년대 유격 훈련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명령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훈련 중 수통 열지 마라. 당시 교관들의 훈련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물이 없어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적지에서 보급이 끊겼을 때도 싸울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위험천만한 논리지만 박정희 정부 시절의 군사 문화에서 강인함의 기준은 바로 육체적 극한을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교관들은 레인저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걸친 채 병사들 사이를 누볐습니다. 유격 교관이 중사급 부사관이었던 시절, 그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선글라스 너머의 눈빛은 볼 수가 없었고 목소리는 천둥처럼 쩌렁쩌렁 산을 울렸죠. 물 마시면 다리에 쥐 난다. 실제로 이런 말을 들었다는 증언이 수없이 남아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 직후 급격히 물을 마시면 위경련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극단적으로 활용한 명령이었습니다. 물론 의학적으로도 무리한 과음은 해롭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필요한 만큼 마시는 것조차 금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탈수로 인한 실신이 유격장의 일상적인 풍경이었던 시절이 바로 그 시절입니다. 쓰러지는 전우를 보면서도 다른 병사들은 달려야 했습니다. 나는 안 쓰러진다는 오기 하나로 버텼습니다. 5위, 논물을 마신 병사들. 훈련 이틀째가 되면 이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수통은 이미 비어있고 교관 눈치를 살피다가 결국 어떤 병사들은 참지 못했습니다. 유격장 주변 논두렁을 지나칠 때 눈에 들어오는 논물. 지금 생각하면 기생충이며 농약이며 끔찍하지만 그때는 그냥 물이었습니다. 조교 몰래 엎드려서 논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금도 그 맛이 기억납니다. 흙냄새랑 뭔가 비릿한 거. 그래도 너무 맛있었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마셨습니다. 이런 증언은 70에서 80년대 예비역들 사이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논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냇가 근처를 지날 때 손바닥으로 물을 떠마셨고 젖은 풀잎에 맺힌 이슬을 핥기도 했습니다. 이끼 낀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에 입을 갖다 대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훈련 이후 며칠간 배탈로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나중 이야기였습니다. 그 순간엔 배탈이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타는 목구멍을 적셔야 한다는 본능 하나뿐이었습니다. 인간이 극한에 내몰렸을 때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하고 마지막 장애물까지 넘었던 그 세대의 장병들. 우리는 그분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4위, 수통에 맺힌 이슬을 핥다. 밤이 되면 유격장 수경지에선 텐트를 칩니다. 인원이 많을 경우 24인용 대형 천막을, 없으면 각자 소형 텐트를 치거나 천막 아래 옹기종기 모여 잠을 청했습니다. 여름 산속의 밤은 낮과 달리 서늘하고 새벽이 되면 이슬이 맺힙니다. 날이 밝아오는 새벽 45시, 어떤 병사들은 눈을 뜨자마자 수통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실 것이라고는 없지만 비어있는 수통 겉면에 밤새 이슬이 맺혀 있습니다. 그것을 손가락으로 모아 핥았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갈증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 촉촉함이 위안이 됐습니다. 70년대 유격 훈련은 지금과 달리 수경지에서 물 보충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보급 체계 자체가 열악했고 훈련 교범상 물 통제가 훈련의 일부였던 시절이었습니다. 텐트 천막에 맺힌 이슬을 짜서 마셨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철모 안에 고인 빗물을 받아 마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슬이 맺힐 만큼 추운 새벽에 온 몸은 젖어 있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철모를 뒤집어 놓고 빗방울을 기다리던 병사들. 그 이슬 한 방울이 그날 그 병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물이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틀어 마시는 수돗물 한 컵보다도 훨씬 귀한 물이었습니다. 3위, 들켜서 당한 기합, 물 마신 죄. 더 잔혹한 건 물을 마시다 들켰을 때였습니다. 교관 몰래 수통을 열었다가 조교 눈에 띄었다가 혹은 논물을 마시는 장면을 들켰을 때 그 대가는 즉각적이고 가혹했습니다. 엎드려 뻗쳐, 원산 폭격,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 10바퀴. 지금은 모두 금지된 얼차려들이 그 시절엔 표준 처벌이었습니다. 70에서 80년대 병영 문화에서 구타와 얼차려는 훈련의 일부로 여겨졌고 지시를 어긴 병사에게 교관은 거침없이 기합을 내렸습니다. 원산 폭격이 뭔지 아십니까? 머리를 땅에 대고 두 다리를 세워 거꾸로 서는 자세입니다. 멀쩡한 몸으로도 버티기 힘든데 탈수로 어지러운 상태에서 이걸 해야 했습니다. 발이 떨리고 목이 꺾일 것 같고 온 세상이 빙빙 돌아도 교관이 일어나 할 때까지는 버텨야 했습니다. 물을 마시다 들킨 병사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때까지 운동을 시켰습니다. 탈수가 된 몸으로 원산 폭격을 받고 팔이 후들거리면서도 버티던 그 장면. 지금도 어르신들은 그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 순간은.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지나고 나면 내가 해냈다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다음날 또 그 교관 앞에 서면 이상하게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그게 군대더라고요. 2위, 갈증 속에서 치른 장애물 코스. 유격 훈련의 하이라이트, 장애물 코스. 12m 막타워에서 뛰어내리고 외주를 타고 계곡을 건너고 폭탄을 피해 포복으로 전진하고
험한 산악 코스를 완전 군장으로 뛰어오르고 암벽을 레펠로 내려오고 이 모든 것을 수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해야 했습니다. 막타워, 그 11m의 높이는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끼는 높이라고 합니다. 실제 유격 교범에서도 이 점을 활용해 병사들의 극기심을 시험하는 장치로 삼았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무릎이 떨리는데 탈수 상태에서는 더욱 위험했습니다. 인체는 탈수 상태에서 심박수가 올라가고 근육 반응이 느려지며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11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막타워 훈련을 탈수 상태에서 받는다는 것, 그 위험성은 지금 기준으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외줄 도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없어지면 줄을 놓칩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손에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유격장에서는 실신자가 나왔고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연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병사들은 뛰었습니다. 쓰러지는 동료를 보면서도 뛰었습니다. 입술이 트고 혀가 말라붙어도 유격을 외치며 뛰었습니다. 조교 앞에서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면 다시 기합을 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목이 잠겨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도 온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그 처절한 모습 속에 대한민국 군인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1위, 훈련 마지막 날 물을 마시던 그 순간. 모든 이야기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역설적으로 가장 단순한 순간입니다. 유격 훈련 마지막 날, 퇴소 행군을 마치고 막사에 돌아왔을 때 교관이 한마디 합니다. 물 마셔라. 그 한마디에 병사들은 수통을 들고 미친 듯이 마셨습니다. 부대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수도꼭지에 입을 대는 것이었다는 증언이 수없이 많습니다. 세면장 수도에서 흐르는 차가운 물을 배가 터질 때까지 마셨다고 합니다. 옆 동료가 마시는 소리조차 행복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어떤 예비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마신 물이 평생 가장 맛있는 물이었습니다. 생수도 아니고 냉장물도 아니고 그냥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인데 꿀 같더라고요. 옆에서 전우가 야, 이게 왜 이렇게 맛있냐고 하는데 둘이 그냥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고생담으로 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극한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평범함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 언제든지 마시고 싶을 때 마실 수 있다는 것, 그 당연함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그 시절 병사들은 유격훈련장에서 피부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단순한 물의 가치를 넘어섰습니다. 극한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동료와 함께라면 어떤 것도 버틸 수 있다는 것, 한 모금의 물 앞에서 울음을 참던 그 병사들이 나중에 이 나라의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자, 오늘은 70년대 유격훈련 극한의 갈증 탑7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 그 시절 유격을 함께 버텨낸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도 그 논물 맛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수통에 맺힌 이슬을 핥던 그 새벽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물 마시다 들켜서 원산 폭격을 받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느 부대에서 몇 년도에 어떤 유격을 겪으셨는지, 그 시절 수통 몇 년산을 받으셨는지도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입니다. 그 기록이 쌓여서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질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전우들에게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헌정입니다. 전우의 기록이었습니다.